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JTBC 손석희 사장은 말이죠. 자신을 협박하는 모 기자에게 1년 만에 조중동 세상이 됐다. 다이나믹 코리아 이런 문자를 남겼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년 만에 다이나믹 코리아 조중동 세상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면 이 텔레그램, 그러니까 김웅 기자와 손석희 사장이 나눈 대화인데 네. 여기 보면 손석희 사장의 속내들이 좀 드러나는데 그 네. 중에서 제일 놀라운 게 이겁니다. 1년 만에 자한당과 조중동 세상이 됐음. 진짜 다이나믹 코리아다. 뭐 감기 조심해라 뭐 이런 건데 자, 이 속에는 은근히 손석희 대표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앞권은 이겁니다. 밀회 관련 기사. 밀회 관련 기사가 관건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양측 입장이 좀 엇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양쪽 입장을 다 인용하겠지만 어쨌든 이 김웅 기자는 입장문에서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폭행 사건 피혐의자 손 사장 측이 제가 밀회 관련 기사 철회를 조건으로 채용을 요구하며 손 사장을 협박했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익히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JTBC 탐사기획국 기자직 채용은 분명 손 씨가 먼저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텔레그램 대화를 보면 손석희 사장이 김웅 기자를 여기 빨리 넣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자, 미래 관련 기사 철회 조건,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건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예.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밀회 관련 기사, 그리고 주차장, 경기 과천, 접촉사고, 폭행. 그러니까 지금 손석희 대표가 밝혀야 될 거는 크게는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직접적인 거는 폭행 여부입니다. 일단 폭행으로 김웅 기자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정말 쳤다면 전치삼주 나올처럼 뭐 주먹으로 치고 정강이를 발로 차고 했다면 이거는 폭행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뺑소니 의혹입니다. 김웅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손석희 사장은 당시에 경기도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간 겁니다. 그 다음에 150만 원 합의를 받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1차적인 의심이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합의를 보거나 하지 않고 가버렸다면 이런 거를 뺑소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가벼운 접촉 사고라고 하는데 손 사장은 차도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예. 그런데 150만 원을 줬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합법적으로는 보험 같은 것도 일단 있으면 보험사에 연락도 하고 하는데 150만 원에 합의를 했다는 것은 현금으로 줬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렇죠.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뺑소니 의혹입니다. 자, 공적 신분에 손석희 사장이 뺑소니를 쳤다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폭행 다음에 뺑소니, 그 다음이 동승자 의혹입니다. 지금 손석희 사장은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니까 동승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웅 기자의 주장은 그겁니다. 처음에 피해자들의 진술은 젊은 여성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손석희 사장은 90대의 노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동승자가 없었다. 것이 이 손석희 사장 측의 공식 입장입니다.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허위다. 지금 그렇습니다. 요거는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동승자 여부에 따라서는 지금 일파만파 커지죠. 이 김웅 기자가 말하는 밀회 관련 기사가 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그 진술서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진술서에 보면 말이죠. 이 동승자 관련 내용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손 사장은 다음 날인 17일 피해자인 김모 씨 일행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합의했다. 그 다음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승자 부분이 여기 나오는데요. 다시 또 보면 좀 흐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언론사 캡처 화면이기 때문에 흐릴 수뿐이 없습니다. 손 사장은 업무용 차량을 직접 운행하여
비업무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동승자 신원과 차량 운행 사유, 접촉사고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될 부분이에요. 동승자 논란. 피해자들은 조수석에 젊은 여성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손 사장은 90세를 넘은 자신의 어머니가 탑승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가 탔던 것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지금 경찰에 진술서를 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라면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거예요. 무고죄. 이건 공식 진술입니다. 깜빵 갑니다. 이건. 네, 이건 100% 깜빵 갑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무고죄는 뭐 그냥, 벌금형이 없어요. 이건 그렇죠. 무조건 깜빵입니다. 예. 자, 근데 이 사람 얘기 보면은 뭐 녹취 파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했어요. 근데 뒤에 보면은 그러면 90세 노모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뭐 90세 노모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말을 했다는 거죠. 예, 뉘앙스를 풍겼다는 말을 그대로 적었는데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 요게 이 사람 얘기는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가 탔던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코테이션을 쳤어요. 인용부호. 예. 이거 녹취 파일이 없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인용부호를 썼을까 정도로 김웅 그렇죠. 기자가 예. 기자다 보니까 요건 딱 아주 인용부호를 쳤어요. 그렇다면 녹취 파일이 있는 거냐 이런 부분도 참 여러 가지로 궁금하고 말이죠. 예. 손 사장은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부분. 하여튼 김웅 기자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김웅 그러니까, 기자는 깜빵을 갈 걸 각오로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네. 손 사장 측이 정말 맞는 말을 하는 건지 지금 모릅니다. 모릅니다. 근데는 김웅 기자는 초질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관련 기사 철회를 조건으로 채용을 요구하며 손 사장을 협박했다고 주장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그 미래 관련 기사가 뭔지를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손 사장은 제가 해당 사실을 타사에 제보할 것이 두려워서 네. 저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 한 것이다. 자, 뭐냐. 이 김웅 기자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 손석희 사장이 이렇게 매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왜 상암동의 일식집에서 같이 회를 먹었겠죠? 왜 밥을 이렇게 먹죠?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 이게 더 재밌습니다. 이 실제 뭐 제가 손 사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사시 언론 대응에 대해서 조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조언대로 지금 손석희 사장이 혹시라도 김웅 기자를 대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 어쨌든 일단은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김웅 기자의 주장처럼 해당 사실을 이 김웅 기자가 타사에 제보할까 두려워서 계속 영향력 아래 묶어두려고 했다면 우리가 본 텔레그램이 좀 이해가 됩니다. 예. 한번 그죠? 텔레그램 좀 전에 올렸던 거 다시 한번 다른 텔레그램 내용을 또 입수가 됐기 때문에 올려보겠습니다. 김웅 기자는 손석희 선배님 JTBC 이렇게 가로치면서 이름을 적어놓은 것 같아요. 예. 잘 받았소이다. 희망 고문이 가장 안 좋은 건데 상황이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인사 관련 일은 원래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제2의, 그러니까 JTBC겠죠. 몸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제2의 상황을 알 수 없다는 것. 타사의 인사 구조나 문화와 같을 수 없습니다. 여긴 넓은 운동장도 간에 수공업도 없고, 그러니까 뭐 넓은 운동장도 간에 수공업도 없고, 그냥 한 집구석. 참 이거 뭐 이야기 좀 어렵습니다. 저는 뭐 하여튼 넓은 운동장이라는 건 뭐 회사 구조가 뭐 다양하지 않다. 그다음에 간의 수공업 뭐 작은 것도 아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한 집구석. 이게 JTBC가 한 집구석 같습니다. 예. 회사를 이렇게 얘기하나? 예. 누가 와도 눈에 띄고 입에 오르고 말이 나오는 동네입니다. 그러네. 이해 가네요. 한 집구석이라는 게. 그렇죠. 예. 게다가 전에 말한 것처럼 사촌을 배아파하는 쪽이 늘 입방아에 올리는 곳, 그게 바깥까지 새 나가는 곳이지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기에.
예, 소위 말하는 평판 조회는 초기에 중단시켰습니다. 자상합니다. 자상합니다. 네. 네. 연배가 그 정도 되면 아무리 관리를 잘했어도 허물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허물이 정설이 되면 뒤집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넓은 운동장에 갖다 놨다고 칩시다. 김 기자의 연배나, 김 기자라는 건 지금 기분 기자죠. 네. 연배나 들어온 절차가 되레 눈에 더 확 띕니다. 그 다음에 나올 얘기들은 너무나 뻔하고 누군지 모르지만 상황 판단이 쭉 너무 길어요. 왜 이렇게 길게 썼는지 몰라. 자상합니다. 너무 자상해. 예. 하여튼 쭉쭉쭉쭉 내려가서 어차피 완벽하긴 불가능. 일을 진행시키자는 것. 그거 뭐죠? 나오잖아요. 일을 진행시키자는 것. 그렇게 해도 도저히 상황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최대한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회의여서 오후에 이어가지요. 일단 멈춥니다. 참 그리고 점점점 누구든 인사 관련으로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뭐 다 나와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한 거, 예. 여기 위에 우측편에 나옵니다. 아이디어란 아이디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선배님, 제가 원래 좀 리버럴합니다. 예. 자기가 이제 리버럴하다는 건 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자유분방하다는 이야기. 자유분방하다, 예, 진보적이다 이런 얘기죠. 나도 리버럴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사회를 예. 보면 단순한 협박, 공갈 협박할 사회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친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하여튼 쭉 또 보면은 뭐 서로 아주 자, 1년 만에 자한당과 조중동 세상이 됐음. 진짜 다이나믹 코리아다. 감기 조심해라. 한 번 걸리면 끝이다. 끝이 길다. 한 번 걸리면 끝이 길다. 이거는 이상해요. 자, 보십시오. 다이나믹 코리아다. 감기 조심해라. 저는 감기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 번 걸리면 끝이 길다. 우리가 하는 얘기가 혹시나 새해 나가면 끝이 길다.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선배님. 좌우지간 새해다. 새해엔 이리저리 좋은 일들이 많기를, 건강도 잘 지키길 빈다. 이런데 이제 보면요. 이게 이상해요. 좌측은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존댓말을 썼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반말로 후배처럼 대합니다. 이런 걸 봐서는요, 이런 문자들 상당히 주고받았고, 예, 뭔가 해주려고 했던 거. 오래된 관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 입으로는 아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닷컴의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네. 동승자 의혹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조선닷컴에 나온 겁니다. 보십시오. 네. 조선닷컴. 접촉 사고 장소는 경기도 과천이다. 경기도 과천. 손 사장의 직장은 서울 상암동이고 자택은 평창동이다. 평창동. 과천은 조금 그렇죠. 평창동은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그 변희재 대표가 그 앞에서 시위하고 집회를 있어요. 해갖고 영상이 있습니다. 평창동. 경치 좋습니다. 그 집. 과천과 평창은 굉장히 멀죠. 일요일 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네. 과천에 있는 주차장에 차가 있었고 손 사장은 선수 운전을 했는데 다음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네. 조선닷컴 기사. 동승자가 있었다. 후배 아나운서라는 얘기도 있고 노모였다는 얘기도 있다. 뭡니까? 두 가지. 후배 아나운서라는 얘기도 있고 노모였다는 얘기도 있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 확인되지 않습니다. 손 사장 측은 지금 동승자가 없다고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했고 명백한 허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훗날 손 사장에게 맞았다는 김 씨는 이렇게 말했다. 폭행 사건 피혐의자 손석희 씨 측이 제가 미래 관련 기사 철회를 건으로 채용을 요구하며 손 씨를 협박했다고 주장한다. 자, 미래 관련 기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손 사장 측이 내놓은 입장문에는 동승자에 대한 설명이 일절 없다. 동승자가 누구인지 아니면 동승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최초에는 이 설명 가지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 뒤에 이게 논란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승자가 누구냐? 젊은 여성이 있었다는데 왜? 진술서에 젊은 여성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손석희 측에서 이제는 보도자료를 내고 허위 사실이다. 명백한 허위다. 없다. 동승자가 없었다. 왜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는 합리적인 의혹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좀 묘한 하나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인 박진성 씨라고 있습니다. 예, 예. 알죠? 그분이 보낸 글인데요. 정말 이거는 조금 시인의 글입니다. 예. 손석희 앵커님께 의혹만으로, 진술만으로, 그리고 눈물만으로 여럿 인생 파탄 내놓고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의혹도 있고 진술도 있고 녹취록도 있는데 법으로 하자니 맞고소를 하셨다니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계시네요. 그거 참 힘든 일이지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선 피눈물이 난다던데 옛말도 팩트체크 직접 해주시니 참 언론이십니다. 내가 하면 공론화, 내가 당하면 법치주의로. 좀 웃기지 않나요? 그렇죠. 야, 이게 박지성 씨가 쓴 건데, 좀 그렇죠? 의혹만으로, 진술만으로, 그리고 눈물만으로 여럿 인생 파탄 내놓고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의혹도 있고 진술도 있고 녹취록도 있는데 법으로 하자니 맞고소를 하셨다니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계시네요. 그거 참 힘든 일이죠. 뭐 거의 이제 조롱하는 건데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선 피눈물이 난다던데 뭐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아프죠? 아프죠. 저는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적 이제 다툼으로 갔는데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 영역에서 손석희 앵커가 사람을 때린 게 과연 어느 정도인가? 처벌 여부. 두 번째, 도덕적인 영역에서. 그렇죠. 만약에 김웅 기자가 취재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미래 관련 기사였다면 그 진실은 뭔가?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 네. 사생활 영역이. 그렇지만 만약에 미래가 맞다면 문제가 되겠죠. 손석희 사장은 안희정과 관련해서 예. 피해자인 박진 씨를 스튜디오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봤지 않습니까? 김비서. 예, 김비서. 김지은 씨죠, 맞아요. 김비서를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주장을 계속 내보냈단 말이에요. 뭐 해명도 듣겠다고 했지만 일방적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1심 재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무죄로 나왔습니다. 손석희 사장은 김지은 씨 입장을 일방적으로 내면서 나는 했습니다. 성추행 당했다, 성폭행 당했다, 너무 괴로웠다, 힘들었다. 그걸 본 국민들은 안희정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다 인정했는데 물론 나쁩니다. 예, 불륜을 저질렀죠. 도덕적으로 중요한 거, 비판받을 그렇죠. 만합니다. 비판받아야 되지만 아내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법원에서는 이거는 성폭행은 아니었다. 합의하에 있었던 일로 보인다라고 판결이 1심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2심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손석희 사장은 그런 의혹만을 가지고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자신의 문제가 터지니까 이거 아무 일 아니다. 이거 너무 뻔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시인 글을 다시 한번 보면 다 그 내용 같습니다.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손석희 앵커님께 의혹만으로 진술만으로 그리고 눈물만으로 여럿 인생 파탄 내놓고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의혹도 있고 진술도 있고 녹취록도 있는데 법으로 하자니 맞고소를 하셨다니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일이죠. 네네. 이게 뭐 모르겠어요. 이 시인의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느낌은 다 와요. 예,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관계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손석희 앵커를 지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손석희 앵커를 싫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손석희 앵커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박진성 시인 같은 입장을 가진 국민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 그동안에 JTBC의 뉴스룸을 진행하면서 정의, 인간에 대한 예의를 이야기했던 손석희 앵커가 만에 하나라도 지금 김웅 기자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앵커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둬야죠. 그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만에 하나입니다. 이거 뭐 제가 예. 그만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손석희 앵커가 이 사건을 대하는 방법은 우리가 많이 봤던 방법입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아니다. 이거
인용하면 정치권에서나 보는 방식이에요. 고소한다. 고소한다. 예, 이거 가짜 뉴스다. 인용하지 마. 그거예요, 지금. 아주 진정성 있는 해명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상식적으로 손석희 앵커가 김웅 기자와 나눴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지금 손석희 앵커의 말과 조금 다릅니다. 왜? 그렇죠. 그냥 공과 협박 보이면 이렇게 친절하게 왜 길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 그자한테 지금 뭐 1년 만에 뭐 자한당과 조윤선한테 이런 말 왜 합니까? 그리고 너무 내용이 길어요. 텔레그램으로 쓰기에는. 그죠? 한참 뭡니까, 썼잖아요. 지금?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아니 내가 뭐 공과 협박부한테 지금 뭐 1년 만에 세상 바뀌었다는 걸 왜 왜 합니까? 합니까? 아, 참. 야, 너 문자하지 마. 차단. 저는 이게 지금 손석희 사장 측에서 내놓은 이 어떤 그 반박문이나 이런 보도자료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anyway, 어쨌든 간에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궁금합니다. 경기도 과천에 일요일 밤 10시에 왜 갔을까? 그게 누가 살고 있을까? 뭐 때문에 선수 운전을 하고 왔을까? 김웅 기자가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뭐 공인 중에 공인이고 네. 그동안 깨끗이 살아왔다는 손석희에 대해서 이렇게 허위사실을 갖다가 진술서에다 경찰서에다 제출했다고 그러면 깜빵 가는 겁니다. 당연하게 가는 거죠. 만약에 김웅 기자가 이 조사와 관련해서 역으로 손석희 고소했는데 기소도 되지 않고 깜빵도 안 갔다. 사건은 안 밝혀졌다. 그래도 손석희한테는 엄청난 큰 타격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손석희 사장 측은 공식적인 그 글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동승자가 있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없다고 지금 허위, 네. 명백한 허위라고 좀 했습니다만, 그거는 알아봐야 됩니다.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진실은. 그리고 그렇죠. 일방적으로 앵커 멘트를 통해서 뭐 모든 거는 뭐 밝혀질 거니까 뭐 사과하는 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섣부른 거 아닌가. 그 말을 들으면 물론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를 쓰긴 했지만, 손석희 앵커가 듣다 보면 마치 본인은 떳떳하고 김웅 기자는 아닌 듯한. 근데 그런 말을 본인이 진행하는 뉴스룸에 멘트로 낸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하나의 권력을 사적 이익에 악용한 거 아닌가. 예, 방통위 이런 생각이 심의를 듭니다. 받아야죠. 네네.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무슨 뭐 종편 뉴스가 메인 뉴스인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손석희 앵커는 큰 덫에 지금 빠진 겁니다. 어떻게 나올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면 상당히 손석희에게 불리하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말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점이 있으면 먼저 사과라도 하는 게 맞다. 지금처럼 모든 게 법적으로 하고 저 사람은 공갈 협박범이고 나는 깨끗하고. 여자다? 아니 폭행도 그럼 부인하는 겁니까? 툭툭 쳤다? 툭툭 쳐서 3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그 변명 또는 해명이 얼마나 먹힐까 두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참, 아까 그 시인의 문구가 떠오릅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 보시면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계시네요. 그거 참 힘든 일이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 피눈물이 난다던데 옛말도 팩트체크 해주시니 참 언론이십니다. 네. 이 시가 말이죠. 앞으로 화제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손석희 사장. 이 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요. 예. 안희정 지사는 아마 이 보도를 보면서 피눈물을 또 흘리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안희정이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무죄를 받았으니까 말이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